네, 헷갈리거나 생소한 시사 용어들을 알기 쉽게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신박한 시사 사전 시간인데요. 소셜랩 접경지대의 조형근 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오늘 뽑은 시사 개념은 어떤 건가요? 예, 차별금지법입니다. 차별금지법. 요즘 정치권에서 이제 뭐 정의당에서 추진하고 있고 민주당은 응답하라 이런 얘기 많이 하고 있는데, 네네. 여기 차별금지법 이야기만 나오면 따라 나오는 게 동성애. 예, 반발이 맞습니다. 사실 좀 크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것은 성별, 인종, 국적, 출신지, 장애 여부 등등등 예. 모든 차별에 대한 포괄적 금지를 추구하는 법안인데요. 예. 한국에서는 특히 이제 성적 취향에 따른 차별 금지, 구체적으로는 동성애자 차별 금지 조항에 대해서 일부 개신교 측의 반발이 좀 심하고 그런 네. 과정, 그것 때문에 입법 과정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개신교 측의 우려도 이유는 있죠. 성서 자체에서 동성애를 죄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네. 헌법상의 권리인 종교의 자유, 신앙의 자유에 따라서 동성애를 죄라고 죄악이라면 비판을 할 수가 있는데 차별금지법이 입법이 되면 경우에 따라서 처벌받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 예, 이런 입장인 것이죠. 이번에 정치권은 그렇게 처벌 경우가 이렇게 아주 극히 예외적인 경우 아니면 아니다 이렇게 이제 반론을 펴고 있는데 이제 초점은 그게 아니고 네네. 제가 볼 때는 조형근 소장이 오늘 이걸 뽑아온 이유는 아마도 프란치스코 교황. 네, 맞습니다. 그렇죠. 동성결합을 지지한다 이렇게 지금 말한 게 아주 세계적으로 이제, 화제가 됐어요. 예, 지난주에 또 뉴스가 나와서 정말 글로벌 톱 뉴스 중에 하나가 됐는데. 엄청 큰 뉴스더라고요. 예. 예, 지난 21일이죠. 네. 로마 국제영화제 개막작으로 상영된 프란치스코라는 영화. 그러니까 프란치스코 교황이 이제 이 주인공이 된 그렇죠. 다큐멘터리라고 하는데요. 네. 이 영화에서 교황이 동성애자들도 주님의 자녀들이며 네. 가족을 구성할 권리가 있다. 이러면서 이제 동성결합법을 통해서 동성애자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네. 가톨릭 교회 신자가 12억 명을 넘는 것으로 추산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리스도교 최대 종파라는 점에서 현실적 영향력도 매우 크지만 무엇보다도 교황이라는 지위가 아주 오랫동안 사실 한 2000년 가까이 그렇죠. 보수적 신앙을 상징하는 자리이기도 했다는 점에서 네. 상징성이 매우 큰 사건이라고 할 수 엄청난 있죠. 파격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네네. 저는 이 뉴스를 보면서 그러니까 가장 의아했던 게 왜 동성결혼, 동성혼이라고 하는 개념을 쓴 게 아니라 동성결합이라는 개념을 쓰고 있거든요. 네네, 예, 맞습니다.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예, 이제 동성결합, 시민결합이라고도 하고 명칭은 좀 다양한데요. 네. 결혼이라는 명칭을 제외하면 혼인 관계에 준해서 모든 법적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배우자로 인정받게 되면 의료보험 피부양자도 될 수 있고, 보험금도 받을 수 있고, 상속도 받을 수 있고, 또 입양할 수도 있고요. 가족으로서 누릴 수 있는 폭넓은 권리 그리고 져야 할 의무 이런 것들을 동성 커플에게도 인정하는 제도인데요. 예. 1989년 덴마크에서 처음 도입을 했고 위키피디아에서 찾아보니까 지금은 18개국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성결혼하고 그럼 뭐가 다른 거예요? 이게 이제 시민결합, 동성결합이라고 하는 게 결혼이라는 데 대한 거부감은 아직도 매우 크잖아요. 일종의 타협책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쪽 입장에서는 퍼스트 스텝, 첫 걸음이다. 동성결혼으로 가기 위한 하지만 불가피한 동성 간의 시민 결합을 인정하는 나라가 18개국이라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는데 네. 사실은 위키피디아를 찾아보니까 동성 결혼을 인정하는 나라는 그 18개 나라 빼고 29개 나라입니다. 훨씬 많아요. 더 많네요. 예, 어떻게 된 거냐면 처음에 동성 결합을 도입했다가 서구 선진국들은 대부분 동성 결혼으로 나아갔습니다. 정말로 첫 번째 발자국이었던 것이죠. 네. 그리고 이제 현재 18개국들은 그런 나라들이 아닌 나라들이고요. 서구 선진국 대부분은 동성 결혼을 인정하고 있고요. 네. 아시아에서는 대만이 작년에 동성 결혼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면 동성결합과 동성결혼의 차이는 사실혼이냐 법률혼이냐? 이 정도의 차이로 딱 정리. 둘 다 사실은 법률혼입니다. 예, 둘 다 동성결합도. 예, 사실혼은 또 다른 범주고요. 예, 이거 둘 다 법률혼이고 네. 다만 명칭이 결혼이란 명칭을 쓰지 않는 것이고 그러면 이성 간에도 원한다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성결합도 그러면 법률적인 혼인관계를 인정하는 것도 여기에 포함이 되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동성결합. 예, 그렇습니다. 그럼 용어만 달리 쓰는 용어만 사실상 결혼이라는 것을 쓰지 않는 것이죠. 정한감을 가톨릭 입장에서는 그 결혼이라는 이름까지는 차마 수용하기가 힘드니까. 알겠습니다. 근데 좀 사실 이제 그 해외의 경우는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또 이제 또 해외와 항상 같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예, 뭐 한국은 뭐 시민 결합, 동성 결혼 이런 건커녕 차별금지법 제정도 쉽지는 않죠. 그러니까 문화도 다르고 상황도 예. 다르고 정치 상황도 다르니까요. 예. 차별금지법만 보자면 최초 입법 시도는 2007년 노무현 정부 때 정부 발의로 시도가 있었습니다만 당시 이제 보수 개신교 쪽에서 반발해서 실패를 했고요. 예. 이후에도 진보 정당 계열, 민주당 계열 정당들에서 몇 번 그 입법 시도가 있었습니다만 네. 뭐 그때마다 뭐 반발 좌절되거나 아니면 자진 철회하거나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뭐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번 국회에도 정의당 의원들 주축으로 뭐 지금 입법 발의가 돼 있는데 네.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사실 동성애자 차별 금지를 포함한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입법 문제는 예. 국제사회와 한국 정부 사이에서 계속되고 있는 실랑이거리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몇 번 있는데 예를 들면 2013년에 이명박 정부 때죠. 네. 유엔 인권이사회가 한국 정부에 대해서 차별금지법에 성적 지향을 포함시켜서 입법해야 한다 이렇게 권고를 했습니다만은 뭐 당시 이명박 정부는 검토하겠다 이 선에서 마무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국제사회와 한국 사회에 좀 괴리가 있는 것이 유럽의 경우는 차별금지법 제정이 유럽연합 가입의 필수 조건입니다. 미국은 2015년에 대법원 판결로 동성 결혼을 합법화했고요. 네. 한국 상황하고는 좀 많이 다르죠. 그럼 미국 같은 연방 차원에서 합법화가 이루어진 겁니까? 그렇죠. 연방 대법원 판결입니다. 한 주 정부가. 예, 그렇습니다. 네. 근데 지금 저는 이걸 보면서 항상 궁금했던 게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있거든요. 네네. 여기에 보면 사실은 9가지인가 그 사유를 들어서 차별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네네네. 예. 왜 또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야 되느냐? 예, 사실은 예, 이게 그렇죠. 궁금했거든요. 예, 국가인권위법에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 금지한다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근데 논점이 되게 많은데 시간이 없으니까 딱 한 가지만 짚고 싶은데요. 인권위법은 시정 권고만 할 수 있죠. 차별을 시정할 수 있는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려면 별도 입법이 필요하다 이런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좀 더 세게 우리가 네네. 흔히 이야기하는 어떤 네네. 강제력을 어떤 그 네네. 동원하기 위해서는 별도 입법이 필요하다 이런 거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제 좀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네. 경제학자 케인스 매우 익숙한 이름이죠. 그렇죠. 예, 금융위기 또 코로나 위기를 거치면서 경제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개입을 강조한 그의 업적이 재평가되고 있는 위대한 경제학자입니다. 근데 이제 당시에는 빨갱이다. 또 동성애자다 이런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랬어요? 예. 다행히 케인스는 굴하지 않고 위대한 업적을 이뤘죠. 하지만 모두가 케인스처럼 잘 버틴 건 아닙니다. 앨런 튜링이라고 천재 수학자, 컴퓨터의 기초 이론을 다진 것으로 유명한 분이 있죠. 영화도 있어요? 예, 맞습니다. 예, 그분 같은 경우도 동성애자로 낙인을 찍혀서 감옥에 가는 대신에 화학적 거세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거세를 당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굉장히 우울증에 빠져서 결국은 독이 든 사과를 먹고 자살을 한 그런 슬픈 일도 있습니다. 그때는 보면 거의 정신병 취급하고 막 이랬다고 그랬습니다. 하더라고요. 네네. 그 뭐 2013년에 영국 정부가 사과하고 사면 복권했죠. 네. 여러 조사에 따르면 청소년 성소수자는 가장 자살률이 높은 집단입니다. 성소수자라는 낙인을 견디기 힘들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2017년에 흥미로운 조사 결과가 발표됩니다.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 블룸버그 보건대학원의 라이프만 박사팀이 1999년부터 2015년에 걸친 76만여 명에 대한 조사 자료를 검토한 결과인데요. 동성 결혼이 합법화된 주에서는 고교생들의 자살 시도가 7% 줄었고 특히 성소수자 고교생의 경우는 14% 줄었다. 2배나요? 예, 이런 것을 발견한 겁니다. 매년 자살 충동을 느끼는 고교생이 13만 4천 명 줄었다는 말이기도 하다고 논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2015년 당시 미국 대법원에서 5대4로 합법화 판결이 나오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던 중도 보수 성향 앤서니 케네디 대법관은 판결문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결혼이라는 문명의 가장 오래된 제도 중 하나로부터 배제되고 고독함 속에 버려지기를 원하지 않는 이들의 소망을 외면할 수 없다라고요. 차별금지법에 찬성하든 반대하든 깊이 생각해볼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세계적 추세와 세계적 상식이 어떤 식으로 지금 정립돼 가고 있는지 이것들을 좀 한번 같이 봐야 된다. 이게 조윤근 소장의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오늘 신박한 시사사전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